2004년 5월 2일 새벽 충남 서천의 한 조립식 건물 가장 끝에 위치한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가 진화된 후 시체 3구가 발견되었다. 시체는 옆집 농기계상 여주인과 카센터 자녀들이었고, 화재 발생 전 사망했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 또한 누군가의 방화로 결론난다. 파리로 4km 떨어진 수로관에서 살을 댄 여주인의 시체가 발견된다. 목격자인 농기계상 여주인의 아들은 불이 나기 전 카센터로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어머니가 카센터 여주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으며, 카센터 여주인이 방문객들과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용의자들로 보이는 방문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사건을 발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인 두 여성은 평소 교회와 가게 외에는 거의 다니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누설되지 않는 이유는 검거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신앙심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물인 버킹. 방송에서는 군 관련 단체에 문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궁화는 군이 아닌 경찰 계급장과 관계가 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위 계급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경찰과 관련된 단체에서 소량만 기념 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화재 현장에 있던 방문자가 과거 또는 현재 경찰이지 않을까?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되고 4시간 후 서천 지역의 한 모텔. 익명의 편지가 집배원에 의해 발견된다. 편지의 첫 문장에는 형사과장님께 라고 쓰여 있는데, 방송에서는 서천경찰서는 3급제 경찰서라 형사과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점을 모르는 범인은 형사과장이 존재하는 1급지나 대도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전과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형사과장과 같은 직책 언급 자체가 나는 경찰 계급에 익숙한 경찰입니다 라고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형사과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찰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친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체계를 잘 모르는 이 경찰로 보이기 위해 형사과장이라는 예로 속이려 했는데, 그 애가 오히려 경찰이어야만 쓸 수 있는 트릭일 수 있다. 경찰과 관련 없는 자라면 형사과장님이라고 쓰기보다는 서장님 또는 경찰서장님 수사반장님이라고 쓰거나 우편 주소란에만 서천경찰서를 기재하고 내용에는 직책 문구를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보통 일반인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관이 과장인지 팀장인지 경사인지 경장인지 하는 것보단 그냥 형사라고만 기억할 것이다. 카센터 주인의 시체가 발견되고 4시간 만에 발견된 편지. 시체 발견 전 갖다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센터 주인은 사건 8일 만에 시체로 발견되는데, 이날 편지가 같이 발견된다. 편지를 갖다 놓은 용의자는 경찰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현재 경찰이거나 경찰의 지인이 있는 전직 경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살인범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강력계 형사면 거친 직업이고 상대의 자력을 누르거나 완력을 쓸 수 있는 직업군이다. 형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가능성이 크다. 농기계상 여주인의 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몽타주를 보면 큰 체구에 짧은 머리 조폭 같은 이미지일 수 있지만,
강력계 형사의 이미지로도 보인다.